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의학계열을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기는 대치동 종합학원 스카이 입시교육의 MMI 팀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2025학년도 네오르네상스, 자, 이제 의학계열인데요. 자,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죠. 의학계열인데, 자, 의학계열 MMI 기반의 생기부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는 과정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제시문도 주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MMI 계열이지만 생기부 기반으로 하는, 다시 한번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자, 12월 1일 날이죠. 12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 일치 발표했고요. 3배수. 그래서 12월 1일 날. 자, 단계별로 준비하시는데 이미 이제 개강도 해갖고 또 주말반, 주중반 있는데요. 자, 아무튼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다시 한번 2025학년도 네오르네상스 의학계열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의학계열이지만 이제 제시문 기반보다는 이제 생기부 기반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스트 컨설턴트, 우리 쭉 여기 이제 연구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2020학년 네오르네상스 맞춤형 컨설팅은 이제 인터뷰,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 보시고 다시 한번 생기부 기반입니다.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과. 그래서 12월 1일 날 분임형 시뮬레이션 해갖고 이제 화상 영상 강의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죠. 자, 한번 다시 보시죠.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평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대학에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스마트팜학과, 그 다음에 의과대학, 자, 29명이죠. 자, 우리 이제 한의학과 자연계 22명, 그 다음에 치의학과 21명, 약학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18명. 자, 그래서 여기 의학계열에 이제 관심을 두시고 몇 명 뽑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다시피 전형 요섭을 반영 비율은 단계, 자, 1단계, 2단계가 있고요. 자, 300%라죠. 3배에서 뽑아놓고 배점이 나와 있고요. 2단계. 자, 그래서 모든 의학계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과, 한의학과, 그 다음에 인문자연 있고요. 치의학과 및 약학대학은 12월 1일 날 면접하는데 다 다른 데는 그냥 서류전형, 서류전형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성 가치관, 이제 빈출 공통 영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여러분, 또 재수생, N수생, 자, MMI 면접 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인재상, 경희대 인재상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율적인 교육인 개방적인 문항이 쭉 있고, 상황 판단, 인적성. 그러니까 생기부 기반으로 물어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디 생물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상황 판단 능력, 의사로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자, 그래서 의학계 선발 가이드 인적성 문제 한번 보죠. 자, 우선 그러면 생활기록부, 학생 세부 기록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출문제 대표 문제와 변형 예상 문제입니다. 문항 A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한의사도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뭐래, 양의사건, 한의사건, 뭐, 의사는 의사죠. 그래서 한의사도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이제 이거 한의사 입장에서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대생으로 대답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 외국 선직 보면은 이제 양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대체 협의를 해서 대체의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약간 좀 선을 긋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하는데,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하게 이제 우리가 약간 교육과정은 달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의 생각, 자, 양의사로서의 생각, 한의사로서의 생각. 한의사로서 양의사를 폄하하는 내용을 말하면 안 되고, 또 거꾸로 해도 안 되겠죠. 자, 문항 B를 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한의방 진료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요, 의사분들이 와서 그걸 왕진이라고 하죠. 왕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가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99,020원이요. 자, 그다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인 29,700원을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거죠. 왕진을 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집에 노모도 있지만 병원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고 가기 힘들고 그래서 와셨으면 좋겠지만 올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데 아무튼 고마운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장단점을 제시한 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고려돼야 할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80대 후반 노인네들이 인구의 뭐 1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병원에 가지 않고 왕진을 요구하면은 그것도 사회적 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저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끔 병원에 가면은 정말로 90세 이상 노인네들이 거기 쭉 대기하고 있고 보호자 대기가 있는데, 야,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죠.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그 의료 수가 문제, 그러니까 노인들이 1년간 몇백만 원씩 1인당 이제 의료 보험에 대한 그 이제 비용을 쓰고 계신데요. 이렇게 왕징을 하게 된다. 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도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겠죠. 어떤 혼란을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점도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대기업 재벌들이야 뭐 담당 주치의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인 평민들은 저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어떠한 그래도 선을 긋고, 그죠? 어떠한, 제도적 어떤 그런 것이 제도적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 C를 한번 볼게요. 지난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로 TV, 자, CCTV.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신청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 집도이다. 그러면 저 같아도요, 수술하기를 좀 기피할 거. 이거 하다가 뭐가 물론 잘못할 확률은 없겠죠. 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그러한 의사인데 혹시나 해서 뭔가 비밀을 잡히면 이것도 꼬투리 잡히고 요새 뭐 의료사고 문제라고 막 뭐랄까 소송을 걸고 하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이 법원에 대해 어떤 것이 고려돼야 할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보시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A라는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바빠 또는 이 부분이 어떤 뭐 외부 압력에 의해서 야, 이 사람 수술하냐고 저 사람부터 수술하고 좀 말 그대로 초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그걸 이제 의학도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형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A. 아무 이유 없이 상해 및 살인을 목적으로 칼이나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는 묻지마 칼부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렇죠. 요즘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길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휘두르는 거. 근데 이러한 폭력 문제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뭐 호신술을 입힐 수 없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도 칼을 갖고 다녀요? 아니면 뭐 삼단복을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폭력 문제가 증가하는 건 어떤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이걸 해결할 때, 그러니까 보안 문제라든지 또는 순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뭐 중무장 군인들이 항상 지하철에 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항 B를 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해마다 한 살씩 높여 미래 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들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자, 영국입니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현역 18세에서 해마다 한 살씩 올려 젊은이들의 흡연이 단계적으로 산재로 한다는 계획이다. 자, 영국에 앞서 지난해 뉴질랜드 의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다. 자, 뉴질랜드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야, 너 이제 앞으로 2009년 1월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6살? 뭐부터,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평생 담배를 못 피워. 그러면 아마 담배 회사들이 아마 들고려 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 회사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런 말하자면 정치 자금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총기 회사, 담배 회사, 미국의 정치한 걸 많이 내는 그런 아주 큰 집단이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는 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비흡연자에 속하지만 뭐 좋은 방법이지만 흡연도 하나의 기호다, 뭐 하나의 취미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흡연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국민 공통의 공공복리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담배 인상공사의 그 세금, 어마어마한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 세금 때문에 아마 이런 거 금지시켰다가 하는 세수 부족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국민 건강복지 이런 걸 또 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 보면 거의 다 폐로 저 담배를 많이 피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법이지만 또 여러 가지 세수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 또 뭐 국민 기호의 문제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학 C를 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뭐 저도 잘 몰라 이거. 근데 하여튼 애교 빼면 시체 좀 머리 빈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잔악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많죠. 뭐 어마어마하게 머리는 안 좋지만 집단 이기주의하는 그런 광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말주임과 신조어 사용이 영향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해력이 약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줄여서 뭐 하는 거죠. 뭐 우리 버로웃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도망갔다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가 사회적 문제기보다도 본인의 그 문학적, 인문학적 인식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 있는데 이러한 유행이 심화됨에 따라 같은 10대 안에서도 서로 쉽게 이해지 못하는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갑자기 질문할 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또 그 학생들은 제가 하는 말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자어를 좀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난 가장 충격받은 게 이제 부합된다는 말을 학생들은 저게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세대 차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 뭐랄까 이렇게 좀 신조어를 외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참 사자성어를 외우도 신통치 않은데 신조어를 외우다 좀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아무래도 문해력 문제가 생겼고 요즘 학생들 뭐 요즘 젊은이들 뭐 저도 마찬가지 독서를 거의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어휘력,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의 공통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물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잘 써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이 5분 동안 얘기할 걸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빨리 얘기하고 좋은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보다 부정적인 측면이니까 우리나라의 한글 훼손 문제도 심각하겠고 나중에 글로 보고서를 쓰거나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것도 있고 요새 나왔던 것도 있는데 자, 의대, 치대, 수의대, 간호과, 약대, 한의대. 그런데 이제 자, 범죄자의 구치소 소원과 정신병 환자의 요양소 감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범죄자는 당연히 구치소 수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신병 환자도 여러 가지 급이 있어요. 레벨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 하루는 멀쩡하다가 하루는 괜찮은 사람, 가끔 가다가 돌아버리는 사람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정신병자 보고 자기는 미쳤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약간 정신병 있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해치고 그죠? 그저께 보니까 뭐 어떤 여성이 막 정신병에 걸려갖고 막 자기 차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정신병에 대한 거는 정말 그 정신과 의사들, 전문의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요양소에 반드시 감호해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그 레벨을 묶거나 아니면 뭐 전자팔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격리 수용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대재벌집 뭐 서로 이제 재산권 분해 또는 후계자 문제 때문에 뭐 형을 그냥 정신병으로 몰아붙여갖고 가둬버리는 그런 제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양단성, 양날의 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서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그 이유와 해결 방안. 자, 이건 이제 과거에 많이 했죠. 요즘은 이제 소통하는 의사가 아니면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와 소통도 해야 되고 환자한테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겠죠. 이제 의사와 환자가 소통이 안 되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전공 관련 자신 소개. 자신 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 자신을 1분 30초 동안 소개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근데 자기 소개한다고 저는 무슨 날 태어나서 어려서는 뭘 했고, 그 다음에 자애롭고 인자하신 어머님과 근면하고 성실한 아버님 밑에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장점, 단점, 캐릭터. 나는 목표의식 있고 나의 인생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난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겠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해서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은 보면 이제 자소서나 생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책을 쭉 베껴 써놨는데요. 그거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예요. 왜냐하면 그 면접관들은 책 다 읽어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읽어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컴퓨터에 잠깐 무슨 책 내용만 보고 물어보는 그걸 읽으면요 나중에 금방 막말로 뽀록 난다 그러죠. 금방 들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보시고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전공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의사로서는 뭐 의료 문제에 관한 책들, 예를 들어서 의학 계열은 우리가 말하는 노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그죠? 이런 것들 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노벨 물리학상, 아니, 노벨 생화학상 타신 분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가 되려는 이유를 말해봐라. 또는 약사가 되려는 이유를 말해봐라. 이거는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사회 부조리 현상에 예를 들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봐라. 이건 좀 오래된 문제인데요. 사실 의료 관련 사회 부조리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 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원의 특정 제약회사들, 제약회사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제약회사 꼭 우리 약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약이, 좋은 약이 있는데도 플랜 B의 약을 줘서 오히려 수가를 뒤집어 쓰이는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또, 얼마 되지 않은 얘기지만 이제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의사가 수술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수술했다는 경우,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안 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사실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라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건 얘기해야 돼요. 왜? 감기나 또는 약간의 외상 또는 무좀 이런 것들, 피부병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이 잘 되는데 실제로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거기엔 잘 의료보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RI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찍는데 몇십만 원인데 의료보험이 잘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말했지만 백혈병 치료약, 한 알에 몇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천만 원이 드는데, 그걸 과연 의료보험을 다 해주면 국가 재정적 지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의료 수가 문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은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미국이나 외국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종교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자기 종교를 얘기하고, 무신론자들은 할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종교란, religion이란 무엇이냐? religion이란 무엇이냐? 신념이다. 이런 것들 자기가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옛날에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비교하라. 자, 그러면 봐요. 우리는 어느 날 창조했다. 창조론은 이제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있고, 진화론은 이제 생물학적 사고방식인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진화를 거쳐서 옛날에 크로마뇽인, 네알데르타닐 이런 인종의 우리가 후손이다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이상한 종교처럼 우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창조론이란 무엇이고 진화론이란 무엇이다에 대한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저는 이런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사람들이 몸에 대해 어떻게, 의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간호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고 보는 걸 본인이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이런 쭉, 10년 후에.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년 후는 우리 남학생들이 의사 되시는 분 때는 10년 후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물론 군대 짧아졌지만, 이제 겨우 인턴 레지던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20년 정도 생각하시면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이럴 때 40대도 안 된 사람이 후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겠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건방지다. 안 돼요. 후학을 한다니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야지. 후진양성에 힘쓰겠다. 이거는 오바예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자, 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의사와 AI 인공지능, 또 한의사와 AI 이런 것들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10년 후만 돼도 외과 수술을 의사들이 직접 안 하죠. 영화처럼 로봇이 삑 나오고 하고, 뒤에서 이제 외과 의사들은 조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식으로 해서 3차원. 자, 이제 환자의 내부 도면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스캐닝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공장소의 휴대폰 사용. 이거는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는 휴대전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둬야지 않겠느냐. 특히 영화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휴대폰 울리는 거. 저도 이제 대학 강의할 때도 휴대폰 소리 나면 굉장히 화를 내는데요. 참,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다 미리 맡겨놓죠. 네,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그 에티켓은 스스로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필요한 자질. 의사로서의 필요한 자질. 의사로서의 덕목, 간호사로서의 덕목, 간호사로서의 덕목, 그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 몇 가지인데, 자질을 얘기하라 그러면 딱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3개. 그죠? 그래서 투철한 직업의식. 그 다음에 정신력, 투철한 정신력, 체력. 의사가 체력이 있어야죠. 12시간 집도도 18시간씩 집도하는, 제 친구도 18시간 집도하더라고요. 중간에 화장실, 그냥 소변도 그냥 거기서 놓고 밥도 못 먹고 쓰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체력 갖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력 투철, 그 다음에 투철한 사명감, 그 다음에 봉사정신, 희생정신, 자기성찰, 그죠? 직업,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 외워서 연결시켜서 외워놓으세요. 됐죠? 자, 뭐 분야, 이건 자기가 이제 뭐 나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하고 싶다, 뭐 산부인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나는 또 의공학자가 돼서 뭐뭘 하고 싶다. 또는 나는 간호사이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뭐 또 개발하고 싶다, 이런 것들 하면 되겠고요. 염색, 이런 건 뭐 나중에 생각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학교의 모범생이 사회의 모범생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뭐 학교의 모범생이 사회의 모범생이 되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좀 논던 학생들도 사회에서 모범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형이 진짜 문제에서 학교도 진짜 겨우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데 지금은 제일 잘 살고 제일 돈 많이 벌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이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똑같은 얘기, 바람직한 뭐 의사상. 그래서 좋은 의사가 될 것이냐, 실력 있는 의사가 될 것이냐, 소통하는 의사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 얘기하면 되죠. 옛날에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의사를 동물에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웃지 마라, 그러겠대요. 의사는 동물에 비하면 뭘까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소다,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여우다. 아무튼 의사의 캐릭터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게놈 어이저,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거든 DNA 핑거 프린터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죠. 자, 복제인간 이런 거 쭉 나왔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그 복제인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전공학 기술, 특히 요즘에 신유전공학 기술, 뭐 핵심 조절 유전자, 뭐 흡수 유전자 해갖고 조절하는 관계, 그다음에 뭐 핵치환 기술, 뭐 오래됐지만, 그다음에 뭐 GMO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다니엘 크론 항체, 그죠?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그 유전, 그 뭐죠? 플라즈미드를 이용해서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기술들, 그거 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안락사. 자, 근데 이제 안락사 문제는 사실 의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는 민감하니까 무조건 의사로서 안락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의사로서 책임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만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의사로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 예를 들어서 말기 췌장암 환자, 지금도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의사가 있어. 말기 췌장암은 살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말기 췌장암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정말로 요즘 뭐 여러분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이잖아요. 원래 마약이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진통제를 개발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걸 이제 뭐 마약 조직에서 유통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정말로 안락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삶이 너무 아파, 고통스럽고 빨리 죽여달라. 저도 그런 경험이, 친구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는 안락사를 인정하고요. 미국도 주마다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안락사 시키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님이 지금 인사불성이 됐지만 그 아들 또는 뭐 그 노리는 사람들이 일부러 막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거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정부의 무슨 기관 또는 권위 있는 의료 지식인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뭐 이러한 대체 방안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존엄사, 요즘 뭐 웰다잉이라고 해서 뭐 그렇대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치료가 불가능 같으니까 마음대로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의사로서는 뭐 이거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글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의견이지만, 그래도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항암 치료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고 뭐 피부도 사직되는데, 차라리 항암 치료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항암 치료에도 거의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그냥 존엄사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는 일반적인이고 의대 지망생으로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답을 하셔야 된다. 자,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태아성관별은 옛날 얘기죠.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뭐 태아성관별 얘기 안 하지만, 아무튼 옛날 얘기죠. 그다음에 여성들의 무리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기 또는 그 젊은 여성들이 약 60%가 일부러 굶는다 하는데요. 다이어트는 굶는다가 아니죠.
식단을 조절하는 겁니다. 다이어트와 함께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배열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굶으면 안 되죠. 무조건 굶으면 더 문제가 생각해죠. 자, 뇌사 판정환설 장기장. 그러니까 장기 기능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기 기능 여러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자,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제 불치병이란 거는 뭐 많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의사로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환자에게, 자,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십시오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시다. 환자 같은 분도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암 치료를 계속 유도할 것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근데 봉사활동 꼭 하세요. 봉사활동.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도 면접할 때 보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못했어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봉사활동 스토리텔링 하시고, 그 다음에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조화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면접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면접 교수님이 한의학은 의학이 아니야, 그리고 조종하는 사람한테 대체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가 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의학, 서양의학 반드시 합쳐야 됩니다. 해서 대체약을 해갖고 굉장히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같이 공동 협업을 해야 되는데 서로 무시하죠. 네. 장단점.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얘기하되 단점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단점이 많다 그래도 안 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자, 뉴런이 자극되는, 예를 들어서 역치사하게 자극을 받아도 활동전이 액티베이션 포텐셜부터 해서 나트륨 이온통으로 칼륨 이온통, 간단히 얘기하는 그런 생물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체온이 올라가는 이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생기부 기반에다가 MMI 성격을 띤 네오르네상스 2025학년도, 자, 며칠 안 남았죠? 준비를 많이 하시고, 물론 이제 경희대만 지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 대학 의대를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빨리빨리 준비하셔갖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차 학기가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 자, 스카이 입시교육 MMI 전문 종합학원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의학 계열 OJ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